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자체와 국회의원, 주민 대표 등이 지역 최대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까지 아동 1명당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농산물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엔 4건 중 1건도 채 잡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양군이 최대 3천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관내 대학까지 보낸다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청양 김치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청양군은 김치 공장 관련 마지막 자가격리자 6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27일 정오부터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청양 김치 공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9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이후로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김치 공장 관련 집단 감염 사태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가 추석 전에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에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돌봄과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아동 1인당 20만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태어난 7세 미만 미취학 자녀로 모두 11만 7천여 명인데요.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오는 12월까지 정기 수급일에 돌봄 지원금을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에서 농산물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모두 2,448건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1,100여 건만 절도범을 붙잡아 검거율은 4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 지역은 농산물 절도가 338건 발생해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검거율은 3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특히 지난해엔 검거율이 23%에 불과해 4건 중 1건도 채 잡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절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범인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절도의 경우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을 전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과 사후 검거에 노력해달라며 경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전국 농업용수 수질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 충남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저수지와 담수호 10곳 중 1곳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질조사 대상 시설 전체 975개 가운데 96개가 수질 5등급 이하로 나왔는데요. 4등급까지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5등급부터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수질입니다. 충남의 경우 수질 5등급 이하가 23개로 경북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수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수질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산물 절도 범주에 대한 대책도 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 4개 시도의 주민대표, 도지사와 시장, 시도의회 의장, 지역국회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28일 세종시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남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종 홍보 캠페인과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 정당과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의회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 민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천안에 3곳, 아산에 2개, 나머지 지역에는 각각 1개씩이 설치됩니다. 의회 청사와 인접한 예산과 홍성은 제외됐습니다. 지역 민원 상담소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지난 6월부터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12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상담관이 매주 3일에서 5일 동안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 무려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서는 양육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자녀 낳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청양군이 출산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미진 씨.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장려금 5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2 아이를 낳으면서 청양군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아이 기저귀라도 하나 더 살 수 있고 분유라도 하나 더 살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편이죠.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애들이 먼저 물어봐요. 이렇게 장려금 같은 거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금액을 이야기하면 청양 지역이 시골이라 그런지 좀 많이 주긴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이 호응을 얻자 청양군은 내년부터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이 500만 원을 시작으로 5째 이상 낳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장려금보다 최대 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결혼 장려금 500만 원과 아동수당, 그리고 교복비와 각종 장학금까지 합하면 1인당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 씨처럼 3명의 아이를 관내 대학까지 보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자 청양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총 지원액을 합산해 볼 때 한 1억 6천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장려금의 인상으로만 아이의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모든 각 분야가 또 젊은 일자리와 또 연계시키고 또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0여 년 뒤 청양군 인구는 2만 5천 명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 인구 증가 지원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예산군이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역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군은 예산경찰서와 함께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보시죠. 추석 전 마지막 장이선 홍성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인파가 시장을 찾았지만 상인들은 예년 대목과 비교하면 반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 상인은 지난 추석에 10개를 팔았다면 이번엔 3개 정도가 나가는 수준이라며
코로나가 터지고 손님이 계속 줄어 애초에 조금만 가져왔는데 이마저도 다 못 팔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채소 등을 판매하던 또 다른 상인은 장이 끝날 때가 다 됐는데 가지고 나온 채소가 거의 그대로 있다며 올 추석에는 자식들도 오지 않는 데서 남은 채소는 냉장고에 뒀다가 버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이날 장이 마무리될 때쯤 시장 골목 곳곳에선 준비한 상품들을 절반도 팔지 못한 채 장사를 접는 모습들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장에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상인들은 홍성 지역 코로나19 발생 전과는 대조적으로 방문객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에 인상 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예전부터 상인들은 마스크를 챙겨왔는데 장을 보러 온 노인들이 착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는데요. 남일 같았는데 동네에서도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그 심각성을 느낀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에서 폭행과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게 엉뚱한 인적 사항을 대고 달아난 20대 수배자가 1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 50분쯤 폭행 등의 혐의로 25살 A씨를 당진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쯤 서산의 한 골목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주차된 차량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교통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신원 조회를 마친 뒤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산문화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산문화재단 이사장인 맹정호 시장은 창립 총회를 열고 정관과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과 재단 설립 허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공모를 통해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해 임원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서산문화재단은 설립 초기 서산창작예술촌과 서산생활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하고 서산 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 등 각종 축제를 전담 개최합니다. 이후 시 문화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선도적인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신현웅 민주노총 서산대안위원회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신현웅 후보가 95%의 득표율을 얻어 도당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분연된 도당을 하나로 묶고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출생인 신 위원장은 현재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장과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 2억 원을 들여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20여 개 업체를 입점해 현재까지 농산물 1,6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또 지역 인터넷 쇼핑몰 11곳에는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홈쇼핑 활용과 홍보 동영상 제작, 송출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고향 방문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충남 공간정보 포털을 이용하면 고향 땅과 조상 묘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통해 땅의 정보와 주변 환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땅의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개별 공시지가를 비롯해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숙박시설 등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고향을 가지 않는 분들은
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성묘를 다녀오길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